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지금 5시 40분을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금요일에도 그랬지만,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많이 힘드셨죠. 예, 물론 저도, 예상은 했지만, 특히 코스닥의 하락이 좀 커서 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겁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제야 우리나라와 좀 다른 반대 모습으로 갔었죠. 외국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반대로,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초반에는 반대로 움직였다가, 장마판에 거래소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좀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이게 주변에 증시 상황이 있는 거 이제 국내적인 거 있고요. 국외적인 거 있는데 일단 국외적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국내 부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이 글로벌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미중 분쟁입니다. 이게 지금 무역 1단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 이게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점검이죠. 8월 15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무기한 연기됐어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유는 자 중국에서 지금 현재 메이다이호 회의 요거를 거치고 나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끝나고 나서나 이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다시 미중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다들 시장에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땐 트럼프를 중심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대선에 충분히 써먹을 겁니다. 활용을 할 겁니다. 최대한 어찌되었건 그게 강경책으로 가든 완화책으로 가든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자기 대선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어찌되었건 어느 방향이든 할 겁니다. 그거는 트럼프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어차피 또 트위터를 통해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8월 11일 날 중국의 합의 이행 상황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무역 합의가 파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은 대부분 중론입니다. 다만 계속 노이즈 잡음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이다이어 회의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미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미 대선까지는 그때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안고 갈 건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트위터에서. 지금은 이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2018년, 2019년도처럼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유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한번 또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에서의 코멘트를 좀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당장 그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기부양책,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합의를 봐야 되는데 추가 부양책이 지금 안 됐어요.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더 해라. 공화당에서는 아니다. 이거 더 주면 실업급여를 더 주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 쟁점은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를 더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일 안 한다. 이제 민주당은 그래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의 저는 이 공화당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은 고용을 안 할 거,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아무리 실업급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간에 고용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전으로. 코로나가요, 지금 단번에, 요번에 한 달 이내에 끝나든가, 올해 끝나든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시장에서 예상은 백신이나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코로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고용은요 절대로 절대로 저는 1년 정도는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뭐 조금 뭐 반등의 어떤 약간 이렇게 송곳처럼 올라올 수는 있어도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안이 오히려 더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정설이다. 어차피 지금 돈 뿌린 거예요. 그 정도 뿌린다고 해서 뭐 크게 위축되고 그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요 부분은 이제 뭐 휴가를 의원들이 미국의 의원들이 갔기 때문에 요게 이제 끝나면 지금 9월 8일이고 9월 14일입니다. 상원은 9월 8일, 하원은 9월 14일까지 휴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이 확실히 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트럼프가 뭐 자기가 무슨 행정명령 비슷하게 했지만 그거는 아직은 의회에서 이건 예산이거든요. 그 결정이 나야 되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늦어도 9월 14일 이후에나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중 분쟁, 무역 분쟁하고요,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의 이 부분은 아직은 확실히 뭔가 결론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미국에서 화웨이,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뭐냐면 화웨이 규제입니다. 지금 뭐 화웨이한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중국산 소프트웨어도 막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은요, 중국만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다 뉴스를 보시면은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제가 자세하게 안 드리는데, 이거는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MS 부분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소프트에서 이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자, 지금은요, 이 화웨이 규제도요, 미 대선까지는 질질 끌고 갑니다.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서 막 그냥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더 악화될 이슈도 아닙니다.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후부터는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좀 더 완전히 핵폭탄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이대로 유지를 하든지 조금씩 완화시키는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결정은 대선이 끝나고 나야 돼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오히려 트럼프가 됐다고 하면 야, 이건 더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트럼프가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걔 대통령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이제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하여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대선까지는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이 조금 시간이 있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과 화웨이, 중국산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화웨이 규제 같은 경우는 비대선까지가 있고요.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의 그거는 늦어도 9월 14일 이후에 하원이 휴회를 끝내고 개회를 했을 때 그 이후부터 보셔야 되는,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표결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민주당의 그 펠로시 의장하고 지금 공화당 쪽하고 일단은 만약에 의견이 맞춰진다면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9월 14일 이후까지는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 국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요, 이런 국외적인 부분도 일부 영향은 받긴 하지만 가장 큰 건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 물론 이건 글로벌 시장도 포함되겠죠. 글로벌도 코로나 재확산 위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휴 8월 14일, 15일, 15일, 16, 17일 3일 동안 했는데, 뭐 아시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좀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완전히 뭐 지금 뭐 거의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뭐 천국이란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하락은 그 여파가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의 하락은 그게 아니라면 아마 미국하고 거의 유사하게 조금 움직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 며칠 전, 지난주 한 주 후반에서부터 서서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감은 오셨을 거예요. 아, 이제 좀 조정이 오겠구나. 이제 이 조정이 기간하고 가격, 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 조정은 올 수 있겠구나라고는 다들 어느 정도 50% 이상은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코스닥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예, 뭐 2%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게 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매매 조공합을 보게 되면 동시효과 전에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하고 장 마감 때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코스닥의 매도가 감소됐고 또 매수도 외국인의 또 거래소 매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선물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화됐어요. 자, 이거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계속 쭉 며칠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외국인의 포지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내일도 좀 반복되고 좀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지수 폭의 흐름이 아니고요. 수급상. 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조정은 나오는데 여기서 3월 달에 이런 조정. 예. 3월 달에 이런 조정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다. 예. 뭐 100% 확률은 없죠. 그렇지만 저는 아주 상당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짧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요 안에서 구간에서의 움직임, 이제 일정 밴드를 좀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그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예. 부동산은 증시하고는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와 닿는 건 코로나예요. 예, 코로나니까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코로나 지금 단계를 2단계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오늘 5시에 했는데 3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번 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에 확산이 더 나오게 되면 요번 주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은 예, 오늘과 좀 유사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파는 오늘 좀 받았고 내일 좀 이거보다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락에 큰 비중은 둬야 됩니다. 하지만 충격파는 덜 할 거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부터는 3단계로 간다. 그러면은 그 3단계는 뭘까요?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끔 아예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는, 막아주는 어떤 단계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정 국면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800선이 지금 깨진 거예요, 오늘. 저는 만약에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이게 좀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뭐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인데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지표라든가 어떤 뭐 외국인들이 기동하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을 봤을 때는 하락할 수 있는 그 중심선은 예, 지지할 수 있는 중심선 그 센터는 750입니다. 예, 750이에요. 이 750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 750을 중심으로 해서 760, 예, 760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저로 봤을 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코스닥보다는 한동안 8월 달에는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하락을 했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닥이 이 정도의 낙폭을 보여준다, 조정을 보여준다면 저는 뭐 2200 한 2200 한 20, 2220까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센터는 중심은. 그래서 저는 2200 위에서 2220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2240 정도에서 최대 조정을 주고 그 구간에서입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고점은 일단 지금은 예측하는 것보다는요, 저점이 중요하거든요. 고점은 나중 문제입니다. 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 한번 보시고, 자, 그렇다면 종목들, 제가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중이죠. 분할 매수 비중, 요게 가장 중요하죠. 혼자서 매매 하실 때는 칼같이 지키십시오. 칼같이 지키시고,
제가 이제 할 때도 종목 말씀드릴 때도 손절선 말씀드렸죠. 일단 그건 지키세요. 그리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 왔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분석해서 저보다 더 많이 파헤쳐서 나름대로 그게 있으시다면 그걸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 어떤 다른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으로 하셨다면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시장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일단은 하루에 진폭이 너무 크니까 다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제가 본 전략대로 하실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해진 설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비중 조절은 중요합니다. 다 100% 매도 안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은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고 그때 추가 매수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약간의 그 정도의 적은 비중의 손실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결론은 뭐냐?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 모으실 때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한 번에 사시면 안 됩니다. 기회입니다. 바이오, 언택트,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죠. 뭐 이런 쪽 보셔야 돼요.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예, 이런 쪽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실적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큰 어떤 쇼크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뭘까요? 예, 충분히 잘 버텼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이거 재확산을 하여튼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어떤 강도 높은 걸 하고 또 다른 어떤 부양책이 계속 나온다면 예, 3분기도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하신 상황에서 포트 구성을 잘 하신 상황에서 전제해서 소폭의 비중 조절은 하셔도 됩니다. 예, 소폭의 비중 조절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턴할 때는 추가 매수 들고 있으셔야 돼. 어느 정도는 발 담고 계셔야지 이제 신호가 나오는구나. 이제 한번 해보자. 조금씩 해볼까?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자, 여기 보시면 원숭이 목표에 증식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4시간 만에 멈췄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백신하고 치료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 그러니까 외국도 물론 연구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새로운 변종이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백신에 대한 효과가, 그러니까 글로벌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는 백신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확률도 높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좀 보시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백신하고 치료제는요. 물론 뭐 기술력이나 어떤 캐파나 어떤 사이즈로 보면 미국이 글로벌 시장이 크죠. 빅파마가 더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바이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준다면 우리나라도 일상 이상도 뭐 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신속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안전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 사이에 방역 철저히 하고 어떤 경기 부양책 내세우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저는 고민은 잠깐 하시고요. 그 다음 툴툴 터시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계획대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틀은 제가 볼 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요거는요 아마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뭐 급작스러운 어떤 시황 변화가 있다면 짧게 요렇게 좀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그렇습니다만 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요 짧게라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